2부 문을 열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이른바 서머스 효과로 간밤 뉴욕도 한 달 내 최고치, 그리고 물론 종가상 약간 빠진 나스닥도 있긴 하지만 유럽도 급등했더라고요. 이제 독일도 총선 앞두고 있는데 독일 낙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제 미련 효과를 미리 누렸었죠. 내일부터 3일 동안 쉬게 되는데 추석 연휴로요. 오늘 약간 2,000선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지만 지수는 결국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하락을 놓치고 갈 수 없겠는데 오늘 블랙베리 인수설이 또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제기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 창구 이름 많이 올라오면서 2% 넘는 급락, 140만 원대가 확실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 앞두고 일단 오늘 반등하면서 1,08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까지도 조금 전에 파란불로 바뀌면서 양시장 모두 조정받고 있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뭘까요?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전에 꽤 괜찮은 의외의 상승을 경험했다가 오늘 또 2,000이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납되니 조금은 당황이 되기도 하실 텐데요. 수급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부진한 모습인데 외국인은 그래도 전일까지 17거래 연속 사자, 오늘도 사자입니다. 기관이 선물 사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전체적인 수급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제가 장 초반에 이 수급을 봤을 때만 해도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현물 쪽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진하고 있는데 이 선물 쪽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 그간 사는 선물 양에 비해서는 오늘의 순매도 폭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지금의 선물 순매도 포지션이 변곡점이 될지 어떨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간의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 오늘 매도 포지션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든지 변곡점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언제든지 발빠르게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관처럼 대외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국인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마인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한순간에 이 수급들이 좀 가차없이 돌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물 쪽에서는 그래도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만 선물 쪽에서 만약에 이 순매도 포지션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이 현물 포지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0선이 어느 정도 좀 돌파됐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2,000선을 좀 회복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상승 이후에 상승의 상단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입니다.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이 선 액션을 좀 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외국인의 수급 체크는 계속적으로 좀 예민하게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현물에서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일단 현물과 선물에서 보통 해칭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이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좀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물론 대외적으로 판매에 대한 압력도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상단에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선물에서 순매수 포지션으로
그래도 현물에서 매도 부분을 조금은 받쳐주고 있는 모습.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선물로 좀 매수를 해준다면 현물도 매수로 좀 바뀔 여지를 좀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 과연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이 대형주를 계속적으로 좀 매물들을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이 중소형주인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대형주를 좀 사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좀 파는 어떤 포지션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봤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외국인이 그리고 매물에 대한 너무크로 많이 보냈을 때는 이 대형주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보겠다.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산 매수단가 근처 또는 약간의 이익을 보고 좀 외국인에게 매물을 넘기고 중소형주의 기회를 보겠다. 이런 부분이 수급으로 좀 잘 나타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재차 좀 이 코스피 지수가 좀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좀 보면 확인들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형 시장보다는 이 대형주 시장에서 다시금 재차 좀 이 기회를 노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는 상당히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개인들이 대형주를 공략해서 상승폭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회가 다시금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들은 역시나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이 530을 아주 시원하게 뛰어넘지 못하니까 조금은 포기하는 개인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오늘까지 무려 18거래일 연속 사자, 지금 1년 만에 순매수 기간으로 보면 타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속내는 뭘까요? FOMC 이후에도 시장은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정도의 포지션 가지고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명히 포지션은 아니고요. 오히려 추석 연휴가 좀 끝나고 나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물론 분명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 변곡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에 이벤트들이 좀 있고 그간에 좀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숨이 많이 차 있는 것 같다. 물론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너무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연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이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놨기 때문에 오늘의 선물 포지션을 통해서는 조금은 이제는 좀 쉬어가려는 모습을 좀 내비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매도를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기관 자체 내에서도 이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도 이 이상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또 환매에 대한 압력도 굉장히 좀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기관 내에서도 좀 답답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계속 매도를 주창하려는 어떤 수급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이제는 좀 대형주를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 중소형주들이 좀 쉬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 대형주가 좀 쉬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이 개인들이 대형주를 조금씩 담으려는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못 쫓아가는데 이번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선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여기서 개인들이 대형주를 공략했을 때 중소형주로 망가진 수익률을 대형주로 지금 수준에서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아닐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률 부진하더라도 중소형주 조금만 더 인내를 갖자라고 당부의 말씀 주셨지만 개인들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일단 FMC 이후 사실 추석 연휴 이후 보자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FMC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독일 총선도 큰 변수가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겁니까? 종합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일단 국내가 아니라 외국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요. 시리아 정부 자체에서도 이 화학무기 보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공개하겠다, 그리고 폐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서방 쪽에서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굉장히 좀 사라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한 템포 완화가 되는 시리아 사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매파 성향인 이 내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자진 사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 참여자들은 호재로 좀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거래일의 이 간밤에 또 글로벌 증시들이 좀 일제히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길게 껴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시장은 어느 정도 분명히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그간 시장 참여자들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학습 효과 정도는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이 이벤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벤트다라고 생각들을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좀 팽배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인 무제한 상승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스라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성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좀 한 번쯤은 출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물론 회복의 속도는 빠르고 느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겠지만,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출렁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제 의견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할 거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에 반응했던 이 지수들이 국내 시장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는 대형주는 그래도 조선업종이 가장 좀 긍정적이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선 관련된 피팅이라든지 엔진 이런 회사들, 업종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중소형주에서 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중소형주가 터닝할 때는 바이오 업종과 제약 업종이 가장 선두에 서서 중소형주들이 이끌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추석 연휴 이후에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시면서도 주선은 좀 좋게 보시고요. 중소형주 바이오 섹터도 역시 관심권에 계속 투자하는 강조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팁도 들어볼게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많지는 않지만 좀 팔면서 개인과 함께 동반 매도하는데 요 포인트 한 264 깨지니까 기관이 선물을 사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증시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고점을 논하지 말자는 계속 지속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현재 정상적인 게임의 룰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금, 머니의 게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 메이저보다는 개인 변동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포지션 자체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결제의 증감 자체적으로도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일단 초반부에 3천억대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자, 이 부분 대비 3천 계약 정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대비해서 시장의 움직임에 메이저들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매수와 매도로 반복하면서 포지션을 확대했다 축소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개인들 포지션이었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렸던 피자 파이스 조각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3조각을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현재 또다시 3조각을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2조각 정도의 수급적인 규모를 보면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구축 상태, 롤오버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와의 이제 이격 좁히기 과정도 키높이들이 다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놓고 본다면 명절이라는 최대 굵직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뭐 명절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업 거래수가 워낙 적다라는 점, 그렇다면 10월물의 파생 시장의 만기도 짧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점, 그 부분까지 삼고 보면 일단 상단을 가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옵션 상품들이 아직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방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냉정히 이제는 오픈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했었지만 아무래도 전략 자체가 다 오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콜옵션 쪽이 어제부터 이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계 모두 다 포지션상으로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이겠고요. 풋옵션 쪽인 그에 반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대외적인 변수 쪽의 리스크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건 이미 실습 없이 달려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세 폭락설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쉴 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리스크 관리 차원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본다면요, 우리가 조금의 징후들을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금일장에서도 징후가 살짝은 도출이 됐습니다.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쪽 보면은 매도 우위 출발이 되고 나서 매도가 뭔가 공격적으로 출회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축소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기준점에서 차익 쪽에서는 여전히 드라이브를 위쪽으로 좀 걸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견점을 놓고 본다면 영향력 자체적으로는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금일장에서 영향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장세 쪽에서 프로그램 쪽이 상단 쪽 부분으로 다시 베이시스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은 전일 왜곡된 베이시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종합지수와 현물 쪽이 위쪽 상단으로 상당히 강하게 페이크를 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왔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선물시장 쪽은 지금 바닥 따지기가 조금은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만큼 갑작스러운 압박 카드는 좀 적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는 매도 우위 쪽이 좀 열려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는데 그 영향력은 조금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오늘 만약 베이시스 악화로 또다시 만들어지면서 급락 여파를 만들어낸 주나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는 좀 있지만 저는 여전히 고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고점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대응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롱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매수 오버나잇 롱 포지션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여론에 부합을 시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미 시그널들은
조금씩 아주 약하지만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명절을 들어가죠. 대명절이 들어갈 때 9월 20일입니다. 그날이 미국의 만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차트의 기술적 분석과 그 안에 있는 머니게임까지 플로우를 계산해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번 물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 명절이 없었다라면 저도 지금 현재 포지션을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제가 동시만기날 풀배팅을 때려서 자산을 풀로 때렸거든요. 옵션 쪽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5배에서 10배를 수익을 정확히 5배에서부터 이제 이익 실현을 나오면서 다 털고 나왔었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붙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번에 이 미국 징후를 보고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징후 시그널이 하나가 좀 포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명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야간 선물 쪽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추이 자체가 명절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금요일장 부근에서 미국의 위치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한사랑 거래 쪽에서 한사랑 거래가 좀 확대되고 있죠. 조용하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팁 하나만 가져가 보더라고요. 명절 때문에 12시가 지나고 나면 모두 다 이제 대이동들이 좀 시작이 됩니다. 과연 그때 외국인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워낙 주도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벤트성이 좀 걸려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수급추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래서 따라다니자. 외국인 포지션 잘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제 황금 라인을 좀 찾기 전에 보시면 일단은 음봉뚱땡이가 나왔습니다. 음봉뚱땡이가 나오고 나서 이쁜 뚱땡이였던 양봉 뚱땡이가요 안 나오죠. 언니 나도 데리고 가, 형 나도 좀 데리고 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보시면 음봉뚱띠가 빠방하고 출회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뚱띠가 강화를 시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과도하게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의 위치와 선물의 종가의 위치를 보면 괴리도가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약손실을 만들어내고 약 하락 부분에서 밑으로 슈팅을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단과 2단, 왜냐하면 1단 자리 부근에서 개인들이 지금 따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지지력 여부가 1차는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점 정확하게 논하지 말자. 저 역시 이번 고점은 대략적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뭐 대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 위를 만약 치게 되면 저는 거기서 풀배팅 매도를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금이 어제 외국인들은 1차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만기를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황금 라인은요, 264.50으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오전에 황금 라인의 중요 라인을 벗어났고요. 어제 오픈시켜드렸던 신호등에서 이미 그 부분을 이탈이 나오면서부터 조정 쪽으로 지금 열어두었고요. 그러면서 중요 자리 부분은 이 황금 라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지금 주셈이 바닥 징후가 있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어떻게 꺾여가느냐 파동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봉들의 캔들의 크기를 갖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좀 있긴 있지만 바닥 징후 시그널은 살짝은 걸려 있습니다. 자, 그 관점 속에서 여기서 그렇다면 매수를 잡을 것이냐,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추격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황금 라인을 올라탔을 때 대응을 하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파생 시장의 흔들림들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연결이 되신 분께서 참 현명한 답변을 좀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시장은 이번 명절 대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초반부는 변동이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첫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주초를 빼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변동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공개방송에서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옵션 시장의 상품 부족으로 난 부재로 인한 상방 슈팅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봉상으로 잠깐만 놓고 보여드리면 여기서 대세 하락설을 얘기했고 이때 시그널 정확히 상방 열어서 지금까지 실세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조정입니다라고 준비하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코나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들어오고 오늘 들어오니까 조심스럽게 위험성을 드리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게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 징후로는 기술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는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왜 위쪽으로 열어두었느냐?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전초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전초전이 끝나면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 예측을 해서 오버나잇을 매도로 치실 준비하시는 여론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저는 반대하겠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명절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될 능선을 제대로 넘어서서 슈팅 중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기 이벤트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들 황금 라인의 하단에서 계속 형성될 경우에 오늘 오전장에서 못 들어올리게 되면 그때도 매도 포지션을 일관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추석 이후 미국의 또 만기 후 파생 시장 움직임이 궁금하시다라면요 검색창에 샘플러스 치시면 우리 김도영 멘토님 방송을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TV였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이 코스닥에 복귀하면서 코스닥 플러스로 반전됐고요. 코스피는 1998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입니다. 네, 오르는 업 종목에 오늘 대동공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공동대표이사가 지분을 늘렸다, 자사주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일단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급등했었는데 두 자릿수 상승은 아니고요. 이수업지수는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 미국 바이오 업체와 혈육병 신약 제품 기술 도입을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리는 모습, 갭상승분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스본은 정부의 자동차 튜닝 사업 육성 정책 수혜주로서 전일 이미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그래도 아직까지 두 자릿수 상승을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 벌써 4월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보시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알만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좀 조용하지만 많이 눌리지는 않고요.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약간씩 하락하는데 특별히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와 전망이 궁금하시겠죠?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업 특징주 분석을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동공업 오늘 공동대표가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데 지금 슈퍼개미하고 기싸움이 예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동공업이 우선 최대 주주금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수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이제 앞서서 김준식 공동대표이사의 특별 관계자인 김영주 씨, 대동기업에서 22만 주를 먼저 장내 매수했다고 16일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슈퍼개미로 알려진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가 대동공업 지분율을 16.33%까지 늘리면서 박 대표와 이제 대동공업의 김 대표 사이에서 지분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대동공업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국내 농기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외형 성장은 좀 약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수익성은 좀 하락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이수앱치스인데요. 이수앱치스가 지금 미국 바이오 업체와 혈육병 신약 제품 기술 도입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혈육병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우선 지난 한 해 이제 규모가 1조 5천억 원 규모고 또 전년 대비해서 이것도 11% 넘게 증가하는 강한 성장세 보이고 있고 향후 이제 2조 원 가까이 이제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혈액형 치료제 독점 제품들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효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투약 횟수를 줄여서 좀 가격을 낮추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시판된 신약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의료사업 특성상 연구개발 비용이 워낙 비중이 높은 데다가 그리고 추가로 또 신약이 상용화되려고 하는 게 좀 지연되고 있으면서 단기순이 계속 적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세에서 오히려 매물이 더 많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헬스본인데요. 정부가 지금 자동차 튜닝 사업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설립하면서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헬스본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장비 위주로 자동차 정비기기 사업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장 초반에는 상한가 진입하고 했었고 현재는 상한가는 풀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튜닝 사업이 규모가 1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국내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 튜닝 사업 선정하면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튜닝 허용을 확대한다던가 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튜닝 시장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헬스본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개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00원, 1,050원 선 아래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200원, 1,250원 선까지 홀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앱시스는 분할 매도, 헬스본은 좋게 보셨는데 눌림목에 신규 진입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9% 가까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늘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추 거의 지금 다 채운 다음에 오늘은 관망세 속에서 좀 빠지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프로그램 매도 영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하고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율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기아차 상승 추세 중에 지금 눌림목 발생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관망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급 변화 없이 5일선 지지 테스트 중이고요. 지지 나온다 그랬을 때는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재상장 이후에 자리를 좀 잡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네이버 엔터 재상장 과정에서 한번 크게 눌렸다가 좀 자리 잡는 과정 마찬가지로 좀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급에서 답을 찾자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계속 좋은 모습이니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추가 질문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다음 거래 추석 연휴 지나고도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조금 더 밀린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양호한 조정일까요? 네, 한 135만 원 정도 21선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며칠 팔 수 있어도 그거 이하로는 크게 깨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량 그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빠지는 부분 아니니까 일단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아차 모두 눌림목의 양호한 조정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승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은 2,000선을 회복했군요. 외국인들 18거래 연속 사자, 기관 매물은 이어지지만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을 조금 포기하고 역시 코스피에 오래간만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은 팔지만 개인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낙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장이 좀 개장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전일까지 이틀 연속 조금 눌렸었고요. 오늘도 약간 더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쉴 때 중국도 좀 쉬게 될 텐데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저점 대비 한 15%, 2주 동안 6% 넘게 급등했던 중국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나오는 지표 예상치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춘절 연휴 끝나고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및 정책 이슈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중국의 이제 9월 HSBC PMI 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상치는 50.9%로 전월 대비 한 0.8%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수요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회복세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오늘 29일 또 상해 자유무역지구가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중국 내 첫 번째 자유무역지구의 실시에 따른 투자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항만, 금융,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주의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해 자유무역지구는 보세구역 내 자유무역 시험지구를 만드는 것인데 향후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 자유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안화 자유, 교환성 허용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와 같은 미니 부양 정책 기대감은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한간에서 FOMC라든가 독일 총선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의 9월 HSBC PMI가 시장에 다시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사실 8월 달도 제조업 지수가 좋았었고 이 바통이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절적 영향으로 과거 5년간 평균치를 보면 확실히 8월과 9월 달에 반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장중에 나올 중국의 HSBC 중국 제조업 PMI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런 전략으로 한번 임해보라 조언해 주셨는데 한 대 종합해봤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FMC 회의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싼 맛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쪽 순매수세를 조금 보이는 것으로 봐서 향후에 외국인과 함께 현물 쪽에서도 동반으로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셨고요. 유청희 대표님은 오늘 코스닥의 상대적 반등 강도 확인하자라고 하셨고, 정태근 팀장님도 코스닥의 오늘 수급이 중요하다라면서 코스닥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김근호 과장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하자라시면서 리스크 관리 강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소형 대형주 가리지 않고 좋다 하셨고 중소형 바이오주도 계속해서 관심 갖자고 주목하자는 의견 내신 바 있죠. 자,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IM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공감 의견은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만의 의견은 무엇인지, 사실 시장을 아주 좋게 본다면 그냥 홀딩하고 연휴를 보내자 쪽의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십니까? 네, 우선 저는 공감 의견은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추석 연휴 전에는 현금 확보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확실성을 안고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조금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수가 더 추석 연휴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따라가더라도 한번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가는 그러한 좀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감량 심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을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 그 상한 증액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협상과 이제 타협이 없음을 이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시리아 사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과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기초 체력은 튼튼한 시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연휴 3일이라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어느 정도 효과 확보 이후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 방안 아이디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관심주가 KH 바텍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3만 원 쌍봉에서 약간 밀리는 차트 계속 최근에 3만 원 찍고는 기관 매도가 이어져서 오늘 약간 밀림이 걱정스러운데 괜찮을까요?
네, 우선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나 수급상으로 이제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좀 하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의 흐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KH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1, 2분기 연속으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매출처가 지금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실적 증가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올해에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ER도 약 한 6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고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충분히 좀 저점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라면 지금 지지력이 한 25,000원대 부근이 121 이평선이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탈이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라인 한 25,000원대로 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난번 고점 가격인 우선 1차적으로 3만원대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주가가 재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은 좀 꼬였지만 그래도 펀더멘탈리 이상 없다라시면서 KH바텍 3만원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외인들의 수급은 들어오는데 기간의 매도가 많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외인들이 지금요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잘 안 합니다. 특히 기관들의 매도 나가고 있어요. 이 물량들 어디로 갈 거냐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갈 겁니다. 이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어디로? IT 부품주 쪽으로 갑니다. 장담하건대 갑니다. 서서히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5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적이 132.86승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디어플렉스 홀딩하고 있고요. 소폭 마이너스, 캠프렉스 마이너스, 네오이즈 게임즈 플러스권, 실리콘웍스 소폭 마이너스권, 테크윙 소폭 마이너스권입니다. 약간 조금 장이 잘 움직여주진 않는 모양이세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최근 추천드렸던 테크윙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최근 테크윙을 좀 추천드린 이유, 최근에 조금 IT 종목들을 제가 조금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 눈치를 채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서울경제에서 방송에 나와서도 IT 관련 부품주들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더라도요, 꾸준하게 다시 바닥권부터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눈에 딱 들어오시죠? 요거 후딱 사셔야 되고요. 수급상인 부분, 지금 기관들이, 팔았던 기관들이 보시면요, 그렇게 팔았던 기관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아예 팔진 않아요. 내놓질 않고 있어요. 이제 다시 사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다시 가고 있는 거죠. 요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6,130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역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2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 역시나 IT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한 종목은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사실 기대가 되면서도 전 고점에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먼저 전 고점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BS 금융지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BS 금융지주 여러분 시가총액 대충 얼마 상상하시나요? 작은 종목 아닙니다. 시가총액 3조 원짜리 중형 은행주입니다. 부산 그룹주죠. 부산은행 관련주입니다. 자, BS 금융지주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요. 보자면요. 지금 제가 전고점 도달 가능형이라는 제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줄 그은 라인 자체가 16,000원 라인인데요.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항상 맞고 떨어진 라인. 그러니까 차트는 항상 이 추세적인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이 흐름을 따라서 큰 변화 없이 보통 맞아 떨어집니다. 70% 이상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준다면은 어느 라인까지는 16,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한다고 살짝 뚫고 내려온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이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그게 바로 수익률 3%에 해당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3%대 정리를 깔끔하게 치고 나오시는 전략 딱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IT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세코닉스입니다. 자, 세코닉스 이 종목은 왜 가져 나왔을까요? 수급이 변화가 보이고요. 차트 역시나 반등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확인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수급 부분 왜 바닥이냐 말씀드리냐면요. 수급 부분에서 기관들의 모습 보세요. 자, 기관들의 모습 새빨갛습니다. 이 종목 약간 소외받았지만서도 카메라 부품주 중에서 자동차 쪽에도 가고요. IT 쪽으로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시나 LG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모습이었죠. 자, 요런 흐름 빨갛잖아요. 요거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차트 다시 한번 보건데 서서히 다시 반등을 주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 라인까지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죠? IT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코닉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장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두 종목 다 실적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종목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BS금융지주 말씀드려볼게요. BS금융지주가 전고점 도달하기에는 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까지만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역시나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3분기 실적 정말 좋습니다. 이번이 기회니까요. 꼭 좀 편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BS금융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인의 차트 뮤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서머스 휴가의 의외의 랠리가 나왔지만 오늘은 예상대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추석 연휴 이후 FMC 회의 이후가 되겠죠. 오늘 2차는 공방이 치열하고요. 코스닥은 방향성 없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진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